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국 관영 매체가 최근 지린성 지안시 박물관에 기증된 1700년 전 황금 인장 하나를 빌미로 고구려가 중원 왕조의 속국이었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는 모습 뒤에 숨은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본질부터 정리할게요. 올해 2025년 5월 지린성에서 열린 2025 국제박물관의 날 행사에서 서진 265에서 315년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황금 인장 하나가 지안시 박물관에 기증되었습니다. 높이 2.8cm, 도장면 높이 0.6cm, 도장면 크기 2.4, 2.3cm, 무게 약 88g의 이 인장에는 진고구려기 이후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죠. 이 유물은 지난달 홍콩 차이나 가디언 춘계 경매에서 기업인 회장 부부가 1079만 7천 홍콩 달러, 약 19억 2,800만 원에 낙찰받아 기증한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CCTV는 이 인장을 두고 중원 왕조가 소수민족 고구려에 수여한 관인이라며 고구려가 고대 중국의 공식 영향권 아래 있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의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 하나의 외교 선물로 주권이 넘어간다면 얼마나 쉽게 속국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인가? 조공책봉 인장은 어디까지나 외교 의례일 뿐 실제 주권 귀속과는 거리가 멀다. 700여 년 동안 중국 본토는 서진 동진 남북조 수당으로 숱하게 왕조가 바뀌었는데 고구려가 매번 속국을 갈아타야 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외교 의례, 식민 지배, 고대 동아시아에서 조공과 책봉은 권위 확인을 위한 외교적 의례였습니다. 황제는 주변국 사신에게 인장을 내려주고 주변국은 이를 받으면서 명분상 황제의 은혜를 인정했지만 실제로는 각국이 자기 나라 법과 제도를 운영하는 독립 주권 국가였죠. 한나라부터 청나라까지 이어진 이 책봉 시스템은 서로의 위계를 확인하고 교역로를 열기 위한 의례였을 뿐입니다. 인장은 문서 위조를 방지하고 수여받은 이의 신분을 보증하는 상징 수단이지 직접 식민 통치를 위한 도장이 아닙니다. 귀이후라는 자기 역시 고대 중국이 주변 소수민족 지도자에게 종종 하사하던 제후급 봉작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진고구려기 이후 인장이 곧바로 고구려가 중국 속국이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수당의 침략이 말해주는 진실, 고구려는 속국이 아니라 오히려 수당 양조의 침략 대상이었습니다. 수양제의 요동 원정 598-612년 약 100만의 군대를 동원해 요동을 침공했으나 612년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에서 참패하며 전쟁은 수나라 멸망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당태종의 안시성 공략 645년 11만 병력을 이끌고 안시성을 포위했으나 고구려 양만춘 장군의 철벽 방어에 부딪혀 결국 철수합니다. 당신라 연합의 고구려 멸망작전 668년 신라 김유신 장군과 당 서린기 장군이 연합군을 이끌어 백제를 먼저 멸망시킨 뒤 668년 평양성을 함락하며 마침내 고구려를 무너뜨렸습니다. 만약 고구려가 진정한 속국이었다면 왜 이토록 막대한 병력을 동원해도 쉽게 굴복시키지 못했겠습니까? 수당의 연이은 침략이야말로 고구려가 독립된 강국이었음을 역설적으로 증명합니다. 고구려의 팽창과 정복사, 고구려는 방어에만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국가 역량을 확장했습니다. 이천왕 331년의 한사군 정벌, 313년 낙랑 대방 두 한사군을 멸망시켜 요동 일대의 중국 행정기관을 제거하고 고구려의 국경을 압록강 너머로 북상시켰습니다. 광개토대왕 391-412년의 대대적 원정, 후현의 요서를 공격해 모용형 군대를 격파하고 요서 요동 지역 64개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이로써 평양에서 다롄에 이르는 방대한 영토를 손에 넣으며 만국통제라는 칭호를 얻었죠. 장수왕 413-491년의 평양 천도 및 다각적 공세, 427년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긴 뒤 요서를 완전히 장악하고 북이후현 후진 등 중국 북조와의 외교 군사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했습니다. 이처럼 고구려는 철제 무기와 견고한 산성 축조술, 강력한 기마군, 유연한 외교 전략을 바탕으로 동북아 최대의 패권을 휘둘렀습니다. 평양성 일대는 실크로드 동로의 관문으로서 비단 도자기 철제품이 오가며 상업 문화의 중심지로 번성했죠. 동북공정의 불편한 진실. 그런데 왜 중국 측은
이토록 억지를 부리는 걸까요? 그 배경에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된 동북공정이 있습니다. 공식 명분: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역사적 진실을 복원한다. 실제 목표: 동북 삼성길림 야오닝 헤이롱장의 영유권 정당화, 조선족 등 소수민족 통합 강화, 풍부한 자원석탄 철광석 석유 확보, 주변국 한국, 일본, 러시아 역사 요구선의 선제 대응. 이 프로젝트는 한국국제학계에서 역사 왜곡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오히려 중국 내 소수민족 반발을 키우는 부메랑 효과를 낳았습니다. 결론: 팩트가 답이다. 진고구려기 이후 인장은 교류의 상징일 뿐 주권 귀속 증거가 아닙니다. 고구려는 수당 양조의 침략을 막아낸 독립 강국이자 중국 본토를 압박 확장한 진정한 제왕이었습니다. 동북공정은 역사 연구가 아닌 정치적 의도에 의해 기획된 역사 왜곡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팩트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정치적 필요에 의해 왜곡된 주장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진정한 고구려의 위대함과 정통성을 기억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